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 터입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 중에서 복잡한 자료를 손쉽게 요약하고 또는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건데요. 이런 피벗 테이블을 굉장히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윈도우 버전이나 맥 OS 버전과 버전과 무관하게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보시면서 하나씩 만들어 보신다면 피벗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이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 지금 여기 판매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필터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필터링 할 것인지 지금 여기는 판매처로 되어 있는데 뭐 이 제품 구분으로 필터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이 위쪽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 부분은 항목이고 또는 이제 카테고리 속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열 필드입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은 행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 열, 행의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안쪽에 보면 값이 나오죠. 요 행과 열 기준으로서 어떤 값을 도출하기를 원하는지, 뭐 합계를 구할 건지, 평균을 구할 건지, 개수를 구할 건지,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함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 열, 행, 값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 자료를 요약하거나 또는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피벗 테이블이 복잡해 보여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려면 우선 이 피벗 테이블 작성할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거래일자를 선택해 주고, 자,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셀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범위를 손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벗은 여기다 새로운 어떤 피벗을 삽입하는 거죠. 그래서 삽입 탭을 가시면은 피벗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테이블 만들기 범위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새 워크헤드 할 텐지 또는 기존 워크시트에다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 워크시트에다가 확인을 한번 클릭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피벗이 만들어지는 영역인 거고, 피벗이 만들어진 영역을 클릭하면 이 오른쪽에 피벗 필드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드 이름으로써 이 제목이죠. 제목이 쭉 나열이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만 클릭해서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필터 영역이 있고 열 그리고 행, 값 영역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검색을 할 때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넣는 데이터가 필터 영역이고요. 열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하고 속성 등을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행에서는 여기도 이제 카테고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그룹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값 부분에서는 이 행과 열을 기준으로 뭐 통계치, 합계라든지 개수, 평균 등을 구하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제일 먼저 고민할 것은 어떤 걸로 필터링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분류로다가 필터링을 할 건지 또는 판매처로 필터링을 할 건지 뭐 때로는 제품명으로 필터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필터링 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뭐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비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분류로 하든 판매처로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 거래 내역이기 때문에 판매처로 한번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피벗 테이블 필드 부분에서 거래처, 즉 판매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개수 부분에 판매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값에 있어야 될 게 아니고 필터 쪽으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클릭 앤 드래그로 가져다 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판매처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판매처에 따라서 이 제품들을 어떤 게 팔렸는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열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품이 있는데요. 분류와 제품명이 있죠. 만약에 제품명만 넣게 되면 제품명이 나열이 되는 거고, 분류도 함께 하려면 먼저 분류부터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분류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뭐 가구, 가전, 건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아무데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열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구, 가전, 건강 총합계가 이 위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 분류별 제품명이 나열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엔 제품명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수로 들어갔는데요. 자, 이것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분류 아래에다가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가구는 3가지가 있고, 그리고 가전도 3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배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행 부분을 넣어 주도록 할 텐데요. 여기도 카테고리 또는 그룹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자, 데이터를 보면은 이 거래 일자를 가지고 행에다 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Shift를 보고 거래 일자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값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값이 아니라 행으로 갈 거기 때문에 클릭 앤 드래그로 가져다 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행에 날짜별 이 각각의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이 날짜별 이것에 대한 어떤 계산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계산 값을 넣기 전에 요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구에 식탁, 의자, 책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책상, 의자, 식탁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책상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아래 부분이 선택이 되고요. 자, 마우스를 위에다 가져다 대면 손 모양으로 됩니다. 이거를 클릭 앤 드래그로 해서 맨 앞에다 배치를 하고, 자, 두 번째 의자도 선택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책상, 의자, 식탁 순서대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전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이 TV를 맨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노트북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이것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요거를 범위 지정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구, 가전, 건강 요 순서인데 요거 가전을 먼저 한번 맨 앞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전 부분을 범위로 지정하고요. 클릭 앤 드래그로 가구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면 가전, 가구, 건강 이런 순서대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값을 다 넣은 상태에서 요것을 이동해도 되는데, 이렇게 값 넣기 전에 이동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렬하기에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에 대한 값을 추가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판매 금액의 어떤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판매 금액을 체크를 하시면 이와 같이 합계가 잘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에 이렇게 합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수량을 넣고자 한다면 수량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 수량과 합계에 대한 순서는 클릭 앤 드래그로 해서 이와 같이 어떤 것을 더 먼저 할 것인지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수량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수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고, 여기서 필드 제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세 자리마다 콤마를 넣도록 할 텐데요. 표시 형식을 넣을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해당 값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필드 설정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타나게 되고요. 합계 대신에 뭐 평균이라든지 이런 다른 함수를 넣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 형식은 하단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숫자에서 통화 형태로 바꿔주고 기호는 넣지 말고 세 자리마다 콤마인 통화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시 형식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런 형태는 다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 행 부분에 막 날짜마다 다 있습니다. 이거를 월별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그룹화인데요. 이 하나의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룹화 할 것이죠. 그래서 그룹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룹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 작업자 부분에서 어떤 걸로 그룹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로 할 거기 때문에 월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각각에 대한 합계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이 필드를 수정할 것이 없으면 이 필드를 닫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필드를 다시 보이게 하려면 피벗 테이블 분석 부분에서 필드 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필드가 다시 나타나고 또 클릭하면 사라지고, 그래서 나타나거나 보이거나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피벗 테이블 분석 부분의 오른쪽에 보면 이 단추 부분이 있죠. 단추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단추를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이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글도 클릭해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터를 어떻게 쓰는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판매처가 모두로 되어 있죠. 자, 이 모두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필터가 나타나게 되고 체크를 모두 해제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샵이라고 하는 것만 선택하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판매처에 대한 통계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 레이블도 보시면 가전, 가구, 건강이 다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전과 가구만 표시하려면 두 개만 체크해주고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정렬 부분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행 레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 4분기인 1, 2, 3월만 보고 싶다 그러면 행 레이블에서 이 모두를 빼고 1월, 2월, 3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데이터만 보이도록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 필터를 클릭해서 이 필터 모두 선택을 다시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또는 여기에 필터 해제가 있죠. 필터 해제를 클릭해도 이와 같이 모든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시면은 이 원하는 데이터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뭐 행 레이블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해서 이 판매월이라고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이것을 이 상태로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기 합계 부분에다가 구분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요거를 제품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잘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요것을 이 상단의 제목 가운데에다가 배치하도록 할 텐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경고가 나타나게 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컨트롤 1키를 눌러주시면은 셀 서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요. 가로 맞춤 부분에서 이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로 선택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 자, 이와 같이 여러 셀 사이에서 가운데에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가전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가운데 맞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셀의 모양을 바꿀 수 없을 때는 컨트롤 1키를 눌러서 셀 서식이 나타나도록 한 다음에 맞춤 탭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와 같이 정렬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전 요약, 가구 요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요약을 소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자, 그러면 다른 것들도 모두 소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판매월부터 이 내용들을 선택해주고 가운데 맞춤을 이와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구분도 가운데 맞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만약에 넣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범위를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주고 여기서 테두리를 이와 같이 모든 테두리로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들만
이렇게 채우기 색을 다른 색으로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도 어떤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각각 개별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피벗 테이블을 잘 이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보고서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요약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에서 기억하실 것은 이 필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필터를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 위쪽 부분에, 즉 열 부분의 카테고리를 또는 속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고요. 행 같은 경우도 이것을 뭐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내가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필드에다가 적절한 위치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 잘 하시더라도 피벗 테이블을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피벗 테이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 블로그에도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